야놀자는 수익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요. 사실 수익을 더 많이 만들고 싶으면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코로나 기간 동안 여행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야놀자는 코로나 기간 동안도 매출이 성장했고 이익은 폭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홍선표, 최용식입니다. 예, 오늘 방송에서는 굉장히 귀한 분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김종윤 야놀자 최고 전략 책임자 및 야놀자 클라우드 대표님을 모시고 야놀자의 AI 사업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은 3M, 구글 코리아, 그리고 맥킨지 등을 거쳐 10년 전인 2015년에 야놀자 CSO로 합류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별도 사업 부문으로 출범한 야놀자 클라우드의 CEO를 맡아서 현재 클라우드, AI 솔루션 등 야놀자의 B2B 사업을 중점적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야놀자가 국내 중심의 숙박 여행 플랫폼에 머물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AI와 데이터로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오늘날의 야놀자를 설계하고 실제로 그런 계획들을 실행해 오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김종윤 대표님과 함께 야놀자의 AI 비즈니스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보면은 대표님과 이수진 창업자님의 기분이 참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실적이 좀 발표됐는데 매출은 9,245억 원으로 전년보다 22%나 늘었고 또 영업이익도 4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782%나 늘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뒤에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우선 이 같은 지난해 이 같은 좋은 성과를 거뒀던 그 비결이 있다면은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좋은 시작 감사드리고요. 야놀자가 굉장히 먼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을 피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의 모든 고객들을 확보하고 그 고객들한테 거래액을 만들고 그 거래액이 단순한 사업 모델이 아니라 미래의 AI 동력이 될 수 있는 데이터로서의 원천으로 만들고 그 원천으로 만들어진 AI 서비스가 다시 그 고객들한테 판매되는 이러한 사이클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고객을 획득했느냐. 두 번째는 그 고객들한테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받고 있느냐. 그리고 그 고객들한테 받은 데이터로 얼마나 좋은 AI 서비스를 만드느냐. 이게 제 핵심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작년에 저희가 발표했던 실적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27조 원 정도의 통합 거래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27조 원 정도의 통합 거래액이 전 세계 130만 이상의 공급자, 호텔 같은 공급자들, 그리고 도매 사업자나 소매 사업자 같은 판매 채널이 한 2만 1,000개 정도 됩니다. 그 고객들 나왔다는 것, 이게 이제 제일 주목해야 될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는 저희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짧게 다시 한번 여쭤보면은 매출과 영업이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거래액 측면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신다 이렇게 좀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 고객 수와 그들을 통해서 발생시키는 통합 거래액이 선행 지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의 선행 지표란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에 얼마만큼의 실적을 만드느냐가 저희 같은 성장 기업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선행 지표 차원에서 좋은 성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제 주변 지인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뭐 친구라든지 야놀자가 AI 기업이라는 거 알고 있냐? AI를 통해서 뭐 상당 부분의 매출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근데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 또 몇 명은 또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이 같은 내용에서는 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야놀자라고 하면은 아직도 이제 숙박 중개 플랫폼이다, 여행 상품 중개 플랫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어떤 사업을 벌이고 계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좀 돈을 벌고 계시는지가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또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크게 보면 저희는 두 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행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슈머 플랫폼, 또 하나는 여행 기업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다양한 AI 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매출은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에서 대부분 나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행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고객분들은 저희가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직접 경험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저희가 만들어내는 매출의 거의 75%는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순수하게 나옵니다. 매출의 75%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이제 수출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수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들이시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100%가 해외에서 나옵니다.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부분은요. 네.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 25%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테스트를 대부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프로덕트가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프로덕트가 잘 돌아가서 해외에 있는 2만 1,000개의 도매업자, 소매업자인 여행기업들 그리고 130만 개의 호텔을 포함한 공급자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거든요. 대부분 한국에서 테스트를 마치고 그 테스트 결과랑 프로덕트를 같이 소개하면서 판매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선 저희가 테스트를 많이 하다 보니 이익을 내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한국 클라이언트들은 이익을 보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테스트를 먼저 해주시니 저희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고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라는 특징 때문에 즉 일반 여행자가 아니라 여행 기업 그게 또 대부분 해외다 보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밖에 없는 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에 저희가 AI 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설명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 분야이고요. 첫 번째는 호텔과 같은 공급자분들은 자동화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자동화가 단순하게 효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동화가 돼야지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옵니다. 일례로 저희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한테 효율을 주는 것보다는 거기서 나온 데이터가 너무 값진 거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위한 Full Self Operation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급자들의 사업 영역을 자동화시켜주는 거죠. 크게 보면은 하나가 이제 세일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객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좌석을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판매한다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다 자동화시켜 놓은 상태이고요. 두 번째가 그렇게 판매된 객실이나 좌석을 고객이 와서 사용을 하시게 되거든요. 게스트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소위 체크인 아니면 뭐 룸 서비스, 컨시어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게스트 오퍼레이션의 예시입니다. 그 영역도 저희가 자동화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마지막이 그 객실이나 혹은 좌석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운영하시는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자동으로 워크플로우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 영역도 저희가 자동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은 아주 코어 AI 기술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자율주행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반 여행자분들입니다. 저희는 Travel Specific Generative AI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행자분들은 AI 서비스를 제대로 경험할 수 없는 체계입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저희 여행 서비스 열어보면은 객실이 한 1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AI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직접 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오퍼레이션이 자동화가 되면은 지금 현재 있는 객실 타입이다. 이게 10개가 아니라 몇백 개, 몇천 개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AI가 추천해주고 개인에 맞게 개인화시켜주는 그러한 서비스들의 니즈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저희는 그 영역을 진행하고 있는 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지금 두 개 말씀드린 게 하나는 공급이고 또 하나는 수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급과 수요를 같이 연결시키는 데이터 플로우를 갖추고 있고 이게 다 저희의 자체의 데이터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더 다른 AI 데이터 서비스를 주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요 세 가지 AI 서비스를 저희가 런칭을 했고 그 결과 저희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 이 AI 데이터 서비스에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인 좀 수치로 아무래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도
또 이제 시청자분들은 구체적인 수치로 좀 확인하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돈을 얼마나 버셨느냐 이게 제일 이제 시청자분들한테는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재무제표를 살펴보니까 야놀자의 이제 인공지능 관련 매출은 이제 클라우드 부분 매출이라는 걸로 이게 잡혀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부분에서 한 1,700억 원을 벌어들이셨고 전체 이제 야놀자 그룹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6%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훨씬 더 성장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과 이 매출이 이제 야놀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지표인 통합거래액은 저희가 27조 원을 달성해서 전년 대비 186% 성장을 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천억 정도 달성을 이게 이제 해서 클라우드 부분 말씀하시는 네, 클라우드 거죠? 부분만입니다. 그러면 거의 2배 가까이 되신 거네. 1,700억에서 3천억. 2년 사이에 2배가 된 거고 전년 대비는 62% 성장을 했습니다. 예. 네, 조정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진율 기준으로 봤을 때 23% 정도를 달성을 했고요. 전년 대비는 14%포인트가 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률로 보면은 295%가 전년 대비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에비타 같은데 저희는 에비타에 현재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수익화를 하려고 하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숫자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2024년 전체로 보면은 23% 그리고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30%를 넘는 32%의 에비타 마진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사업은 SaaS와 AI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비즈니스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SaaS 기업 혹은 AI 기업이 이렇게 유의미한 수준의 에비타 마진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통합거래액, 매출, 그리고 에비타까지 성장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시는 거는 AI 서비스 매출 비중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 2024년 1분기만 하더라도 14%에 불과했거든요. 예, 저도 봤습니다. 예. 근데 현재 저희가 25%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숫자로만 보면은 1분기에 70억 정도에서 220억까지 분기당 매출이 성장해 온 상태입니다. 3배 이상 는 거죠. 그래서 이 AI 데이터 매출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AI 시대가 오면은 폼팩터 자체가 바뀌고 우리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자체가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만들고 있는 기존의 매출 방식, 즉 사업 모델들이 지금부터는 거래액을 기반으로 한 수수료나 광고가 아니라 새로운 AI에 기반한 매출을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그 관점에서 미래에 야놀자가 서바이브하고 살아남고 더 큰 주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AI 데이터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근데 제가 좀 약간 좀 정리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은 그 3천억이요. 지난해 3천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확히 2,926억 원이요. 2,926억 원. 네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AI 분야 매출은 진짜 순수 AI 매출만 따로 맞습니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게 맞는 게 저희 클라우드는 전부 다 AI로 구성되어 있지만 저희가 순수하게 AI 서비스를 저희의 고객들한테 팔아서 받는 수수료 요 매출만으로 본 거고요. 저희가 수수료를 일반적인 플랫폼처럼 받는 게 아니라 그 고객들이 추가로 만들어낸 이익을 쉐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 고객이 더 이익을 보지 않으면 저희는 매출을 하나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객들이 더 많은 이익을 저희 AI 서비스로 냈고 거기서 수익 쉐어를 하는 매출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에 1분기 70억에서 3분기 22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 매출의 성장률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용식님도 좀 이제 궁금하신 게 있어갖고 질문을 좀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클라우드 부분에서 사실은 해외 매출 비중이 아까 75%까지 이렇게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이게 좀 유의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타트업 씬에서는 다들 이제 글로벌 외치잖아요. 한국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유의미한데 좀 해외 좀 권역별로 대충 어떤지 좀 어느 나라가 굉장히 많이 쓴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 좀 굉장히 스타트업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야놀자 입장에서도 좀 좋은 소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가요? 그건? 저희가 크게 3가지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중에 첫 번째 비즈니스는 서브스크립션 솔루션이라고 해서 호텔 같은 공급자 분들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더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고요. 쉽게 생각하면 SaaS 비즈니스,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즈니스는 한국 비중이 5% 정도가 되고요. 아시아가 57%, 그리고 나머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메리카스,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미아. 이미아면은 유럽, 미들 이스트 앤 아프리카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나머지 매출 고객 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저희 트랜잭션 솔루션이라고 해서 저희의 빅데이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잘 가공을 해야지 고객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컨텐츠가 부족한 건 저희가 AI로 메꾸고요. 그 다음에 서로 데이터 포맷이 다르면 그 포맷을 맞춥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해서 그 데이터를 저희의 판매 채널 고객들, 도매상 고객이나 소매상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매출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유럽, 그러니까 이미아라고 해서 아까 유럽을 중심으로 한 미들이스트와 아프리카 이 영역이 50%를 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 초반대가 아메리카스. 근데 그 중에서도 재밌는 거는 남미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 멕시코에서요. 왜냐면은 이 미국에 계신 분들이 거기로 여행을 많이 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매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매출이 25%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AI 데이터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서비스는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는 테스트를 하고 거의 과금을 하지 않아 왔고요. 대부분 해외에서 과금을 해서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매출은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서 이렇게 매출 나오는 게 굉장히 좀 이상적인데 이게 세일즈를 과거 이제 M&A 했던 기업이 어느 정도 구축해 놨고 요게 좀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희가 현재 206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주요 도시에는 대부분 저희가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6개 법인이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야놀자 전체 4,000명 정도 임직원 중에서 절반 정도는 외국인들이 대부분이고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인수한 경우도 있고 저희가 신규 오피스를 오픈한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인수한 경우는 대부분 신규 오피스를 런칭해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가 저희가 인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인수를 하고 나서 대부분 그 기업은 첫 번째는 저희가 기술을 이식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본사에서 만든 기술을 그 기업에 이식하고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해서 확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세계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인수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도에 있는 기업, 이제 이지 테크노시스라는 기업이 현재는 야놀자 클라우드 솔루션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기업이 2019년에 인수했는데 매출 기준으로 5.4배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은 작은 기업이었는데 저희가 기술 이식하고 거기서 추가적인 채용을 통해서 인도를 중심으로 확장한 케이스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고 글로벌 트래블이라고 유럽 중심으로 하는 회사였는데 이 기업은 2023년에 인수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2.2배 성장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기업을 인수하고 동일하게 기술 이식하고 그다음 사람 채용하고 확장하는 개념이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마이즈라는 기업이고 2024년에 인수했습니다. 인수한 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데이터 기준 6개월인데 그 사이에 50%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저희가 인수하고 기술을 이식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한테 새로운 서비스를 파는 방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놀거닉보다는 올거닉으로 저희가 실제 오피스를 오픈한 게 훨씬 더 많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SaaS 비즈니스가 사실은 진짜 해외 진출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나름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구축하신 것 같고 나중에 한번 이런 걸 좀 창업자들에게 강연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저희의 역량이지만 더 큰 건 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 거의 3-4배가량 성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스가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였고 이동을 못하다 보니까 이전 방식은 사람이 와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온라인에서 리모트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만약에 지원이 필요하면 저희가 화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전 세계 한 20만 개 정도의 하드웨어가 이미 다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설치해 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한테 수요가 많이 몰린 게 또 큰 성장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도 굉장히 많이 따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근데 제가 아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지난해 그 야놀자 클라우드 부분과 인공지능 부분에 되게 성과가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진출한 국가 수라든지 뭐 진출한 플랫폼 수, 거래하고 있는 플랫폼 수, 그리고 숙박업체 수 같은 것도 한번 짚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갖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업은 206개국에서 하고 있지만 주요한 도시를 오피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 오피스에서 주변 국가들을 같이 케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28개국, 66개 도시의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거래,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는 206개국이지만 그 오피스를 둔 국가는 이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법인을 둔 게 66개 도시이고요. 예. 조그만 오피스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조그만 오피스는 크게 의미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 수 기준으로 오피스 숫자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 고객은 두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호텔 같은 공급자분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스를 공급자분들한테 제공을 해서 그 공급자가 저희 사스로 모든 운영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온 데이터로 저희가 다시 AI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130만 개 정도의 고객이 저희의 공급자로서 저희의 서비스를 쓰고 계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판매 채널 고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객, 판매 채널 고객은 도매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직접 여행자들한테 물건을 팔진 않지만 소매업자들한테 물건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재고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그 도매상들이 있고요. 그 도매상들이 전 세계 한 3,000개 정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가 소매상 분들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행하실 때 쓰시는 예약 플랫폼, 네. 그 다음에 뭐 지화패도 있는데 여행사에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혹은 기업들이 쓰는 코퍼레이트 여행사, 다양한 소매 이제 여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고객들한테 저희가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그 고객들은 60만 개 이상이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그 중에 저희가 2만 1,000개의 핵심적인 큰 고객들을 다 확보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여행 기업으로 아시는 모든 기업은 다 야놀자의 고객사다라고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숙박업체 그 인벤토리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130만 개의 예. 호텔 중에서 예. 재고를 받고 있고요. 예. 근데 재고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다양한 재고니까요. 130만 개는 이제 숙박업체 수고 그 숙박업체가 갖고 있는 객실은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확히 130만 개 중에서 숙박업체가 제일 많고요. 근데 항공사도 있고 예. 여행 시설 중에서 뭐 레저 시설 같은 영역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베뉴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압도적으로 숙박 시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좀 제가 기사 쓰면서 좀 궁금한 점이 좀 하나 있었고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제가 사실 이제 야놀자 이제 클라우드 부분 기사를 작년 가을쯤에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제가 근데 이제 사업 보고서를 찾아봤는데 근데 야놀자 클라우드라는 별도 법인이 그 존재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제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처음에 이제 기사 쓸 때 좀 접근하기 어려웠던 게 저는 이제 딱 들어가면 야놀자 클라우드라는 법인이 있어갖고 그냥 뭐 매출이 얼마 이렇게 임직원 수 얼마 이렇게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 보니까 야놀자는 또 이제 되게 계열사들도 많잖아요. 한 50개, 6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클라우드라든지 인공지능 분야 매출을 담당하는 그 계열사들을 이게 좀 묶어갖고 약간 연합 형식으로 약간 야놀자 클라우드라고 좀 부르시는 것 같아갖고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는
주 야놀자 안에 클라우드 영역과 컨슈머 플랫폼 영역이 둘 다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컨슈머 플랫폼 영역은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인터파크 트리플이라는 또 다른 자회사와 합쳤거든요. 예. 놀 유니버스라는 자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컨슈머 플랫폼도 하고 엔터프라이즈 솔루션도 다 주 야놀자에 있다 보니까 이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야놀자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붙였던 거고요. 사실 지금은 이 놀 유니버스라는 하나의 통합 법인으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주 야놀자에서 야놀자 클라우드를 다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주 야놀자를 그 야놀자 클라우드하고 거의 비슷한 존재라고 봐도 큰 이제 무리는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주 야놀자는 예. 홀딩 컴퍼니 역할을 하는 영역과 예.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영역 이 두 가지만 이제 현재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뭐 스피노프할 계획이 좀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 스피노프하기 어려운 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국가나 도시별로 별도의 법인을 두지 않고 글로벌 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위한 라이센스를 따거나 혹은 거기 직원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인 없이 안 되는 나라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법인을 두고 싶어 두는 거라기보다는 라이센스와 관리를 위해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 야놀자 아래 굉장히 많은 자회사들이 존재하지만 이 자회사를 다 통합해서 주 야놀자에 있는 클라우드 영역에서 관리를 하는 이러한 개념이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별도로 떼어져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기사를 쓰면서 많이 느꼈고 야놀자 분들하고도 좀 그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는데 야놀자가 이렇게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야놀자 클라우드라는 별도 법인이 있었으면 훨씬 더 이해를 해갖고 기자들도 기사를 더 많이 썼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우선 그럼 또 이제 또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CSO로 합류하신 게 2015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지금 10년, 지금 11년째 계시는 거고 그런데 보면은 야놀자가 이제 계열사들 이제 인공지능 뭐 데이터 이쪽 분야 계열사들을 본격적으로 인수하기 시작한 게 한 대략 2017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도 분명히 그 결정에 중요하게 이제 관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야놀자가 이제 숙박이나 여행 상품 중개 플랫폼으로서의 그게 훨씬 더 컸었는데 이때부터 약간 뭐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좋은 기업들을 인수하셨던 뭐 이유가 뭐 어떤 건지 애초부터 이런 좀 큰 청사전이 있으셨던 건지 그걸 좀 한번 만나보면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이베이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 아마존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비즈니스 모델도 바뀔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희가 믿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바뀔 거냐라고 하면은 저는 첫 번째는 데이터 관점에서 바뀐다라고 봤습니다. 이 공급자가 있고 여행자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굉장히 많은 소위 인터미디어리들, 그러니까 중개업자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개업자들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기술만 가능하다면 이 두 개는 직접 연결될 수가 있다라고 저희는 믿었습니다. 여행업도 상대적으로 이게 그 테크 기술이라는 그런 걸 받아들이는 게 좀 느린 업종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굉장히 느리고요. 거의 제일 마지막에 이 기술이 들어오는 업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사실 저희도 이제 여행 가보면은 좀 느끼지 않으신가요? 100년 전이랑 똑같대요. 이게 그 호텔 그 카운터가 그냥 구조가 그냥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 여행사분들도 좀 약간 안내해 주시고 그런 것도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하시고. 저희가 그 카운터를 바꾸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보시면 저희가 체크인이라는 작업을 할 때 여권과 신용카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여권을 복사를 하시고요. 신용카드를 어디 단말기에 이렇게 넣으세요. 사실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은행에 그 단말기 앞에 가면은 거기 복사하니까 위험하다라고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를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호텔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호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믿을 수 있는데 사실 조금 더 소형 호텔로 내려가면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그쪽으로 안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혁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고 그 혁신이 굉장히 느리게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기회가 있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행업을 우리가 혁신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주요한 스테이크홀더, 즉 공급자, 호텔 같은, 그 다음에 여행자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 우선 이 공급자가 디지털화가 돼야 됩니다. 만약 이 공급자가 다 그냥 수기로 뭔가를 작업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개의 별도의 셀러 오피스, 그러니까 내가 플랫폼을 10개를 쓴다라고 할 때 10개를 따로 관리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많은 실수가 발생하고 혹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부터 바꾸자라고 해서 10년 전에 시작한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스 사업. 그래서 호텔분들이 자동화할 수 있는 사스 비즈니스를 제일 먼저 시작한 거고요. 여기서 좋은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 데이터를 좀 더 잘 가공해서 커넥티비티 사업을 한 게 두 번째 트랜잭션 솔루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 데이터를 저희가 다 이제 전 세계 200개국 이상에서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든 게 AI 데이터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고객을 획득하거나 오피스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고객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인수해서 저희 기술을 이식하고 그 기술로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게 만드는 이러한 인수 작업도 동시에 진행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